안녕하세요. 윤자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께서 통계청 오픈 API로 크롤링도 다뤄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통계청 오픈 API를 이용해서 크롤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통계청 오픈 API는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회원가입도 하고 오픈 API도 사용해볼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통계청 사이트로 한번 가볼까요? 통계청 사이트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국가 통계 포털, 마이크로 데이터, 통계 데이터 센터, 통계 지리 정보 등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통계 지리 정보를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통계 지리 정보로 이동을 하면 여기에서 대화형 통계 지도에 인구주택 총조사 이런 페이지는 오픈 API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이 보는 화면으로 제공이 되는 서비스이고 상단의 개발 지원 센터로 들어가면 이렇게 데이터를 오픈 API로 제공을 해서 화면을 크롤링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만 크롤링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쉽게 가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이트를 크롤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쉽습니다. 여기에서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 가입이 필요하고 인증키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오픈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키를 통해서 이 억세스 토큰이라는 것을 획득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 억세스 토큰을 획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인증키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인증키 신청은 인증키 API 바로가기가 아니라 인증키 발급센터로 들어가서 인증키 신청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증키 신청에서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명은 그냥 아무거나 테스트, 사용기간은 먼저 한번 테스트 기간으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15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담당자와 연락처, 이메일 등등을 입력하고 요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나의 인증키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서비스명과 그리고 발급받은 서비스 아이디, 보안키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발급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API를 이용을 할 건데 데이터 API의 정의 및 예제, 인증으로 가볼까요? 자, 인증키를 신청을 했으니까 억세스 토큰을 획득을 해야 돼요. 이제 억세스 토큰을 획득하러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인증 메뉴인데 발급된 인증키를 통해서 인증 단계를 처리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요거를 이 주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아까 발급받았던 인증키의 두 가지 키가 요 두 가지인데 요거를 같이 실어서 이 주소를 보내면 억세스 토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억세스 토큰을 받아서 아래에 있는 이 수많은 메뉴들의 오픈 API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해볼 건데 인구 통계 조건 검색과 가구 통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인구 통계 조건 검색에 들어가면 이 주소로 search population이라는 주소로 보내면 보낼 때 이 요청 정보들 조금 전에 발급받은 억세스 토큰을 같이 실어서 보내고 연도와 성별과 어떤 행정구역 코드 등등을 같이 실어서 보내면 아래에 있는 행정구역명, 인구수, 나이를 응답받게 됩니다. 이 응답받은 걸 엑셀에 뿌려주면 사실 끝이에요. 그럼 한번 이거를 실제로 엑셀에서 크롤링을 해볼 텐데 크롤링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엑셀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윤자동.com의 공유 게시판에 들어가면 통계지리 서비스 오픈 API의 이 오픈 API 모듈이라는 엑셀 파일을 하나 다운받아 주세요. 그리고 엑셀 파일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영상 초반에 나왔던 화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코드는 아무것도 없는 지금 상태이고요. Alt F12를 눌러보면 요 위에 편집 사용 이런 거 인터넷에서 받으면은 매크로가 사용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편집 사용을 눌러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바꿔주시고 액션으로 들어갑니다. 액션 모듈로 들어가서 우리는 입력을 할 거고 원래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 FM 모듈에 있는 win HTTP가 무엇인지, 메서드가 무엇인지, 헤더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좀 잘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몰라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이 FM 모듈에 기능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액션 모듈에서 이 FN에 있는 코드를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서브 인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개발지원센터의 인증 메뉴에서 이 요청 주소를 긁어옵니다. 그리고 주소는 쌍따옴표 안에 주소를 넣어주시고 뒤에 물음표를 하나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바디 쪽에 있는 컨슈머 키와 컨슈머 시크릿을 이용할 건데 컨슈머 키는 111 그리고 앰퍼샌드 컨슈머 시크릿도 붙여놓고 는 111이라고 하고 아까 인증키를 발급받았던 나의 인증키로 들어가서 이 서비스 아이디를 이 컨슈머 키 111 자리에다가 붙여 넣어주고 보안 키를 컨슈머 시크릿 111 자리에다가 붙여 넣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증키를 발급받을 주소가 완성이 돼요. 자, 이 주소를 크롤링을 하면 됩니다. 그럼 크롤링한 결과라는 변수에 담을 건데 fm 모듈에 request라는 함수를 실행해서 크롤링을 할 거고 여기에 URL은 주소를 실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한번 F8을 눌러볼까요? F8을 누르면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말고 Shift F8을 눌러서 한 번에 건너뛰읍시다. Shift F8 그러면 결과 변수에 뭔가가 담겼어요. 실제로 결과가 무엇이 담겼는지 한번 볼까요? 물음표 결과 엔터 이렇게 하면은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이슨 구조로 되어 있는데 리절트의 액세스 타임아웃은 이때까지 쓸 수 있고 액세스 토큰은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암호화된 것 같은 이 키다. 에러 메시지는 석세스, 에러 코드는 0, 에러가 안 났다라는 뜻이죠. 등등으로 결과를 받게 돼요. 만약에 제가 주소를 한번 임의로 바꿔서 이 컨슈머 시크릿의 맨 뒤에다가 1을 하나 더 붙여볼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F8, F8, F8 여기서는 Shift F8 만약 F8 누르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액션에서는 F8 여기는 Shift F8 하면은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결과를 엔터 쳐보면 여기서는 이번에는 에러 메시지가 인증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에러 코드는 -40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맨 뒤에 1을 더 붙였기 때문에 자 이걸 다시 빼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주소의 변수를 다시 담고 결과를 F8 아니죠. Shift F8 하면은 결과를 다시 찍었을 때 정상적으로 액세스 토큰을 얻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액세스 토큰을 얻어왔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겠죠. 다시 데이터의 API로 들어가서 인구 통계 조건 검색에 요청 주소를 긁어서 주소는 하고 주소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뒤에 액세스 토큰을 붙일 건데 물음표 액세스 토큰은 111 하고 이 위에서 받은 액세스 토큰을 여기다가 붙이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주소의 결과를 아직은 이 결과가 텍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액세스 토큰만 따로 뽑아야 되는데 이 뽑는 걸 하려면은 텍스트에서 사실 뽑을 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mid 이런 함수를 가지고 instr 이런 함수를 가지고 액세스 토큰의 위치를 찾고 몇 번째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뒤에 있는 뭐 가로 닫는 데까지 이만큼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제이슨이니까 set 제이슨은 하고 fn에 get 제이슨 이라고 해서 제이슨으로 만들어 올 거고 결과를 실어서 보내줘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올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hift F8 해주면 제이슨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 제이슨에는 5가지 아이템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토큰을 가져올 건데 토큰은 제이슨에서 리절트라는 키 보면은 이 제이슨 구조에서 리절트라는 키가 있고 그 리절트 안에 키가 또 객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액세스 토큰이라는 키가 있어요. 그래서 리절트라는 키로 접근을 해서 그 객체의 액세스 토큰이라는 키를 다시 가져옵니다. Shift F8 해주면 요건 그냥 F8 해도 되겠네요. 토큰은 바로 마우스 갖다 대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토큰 찍어볼까요? 토큰 이렇게 한 줄로 키만 입력해주면 내가 원하는 곳의 값을 정확하게 가져오기 때문에 굳이 뭐 스트링 이 문자 열들을 막 쪼개가지고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토큰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액세스 토큰 자리에다가
토큰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요거는 문자 그대로를 쓰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자와 뒤에 변수를 이어주는 앰퍼샌드로 쪼개줍니다. 그러면 주소가 F8 누르면 요거를 밑에다가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억세스 토큰은 뒤에 있는 쭉 토큰이 나와요. 자, 토큰까지는 이제 잘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요청 정보 중에서 나머지는 다 선택이니까 사실 필요 없고 필수가 이어가 있네요. 이어를 넣지 않으면 에러가 날 것 같아요. 한번 우선은 이 상태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다시 결과는 fn의 리퀘스트의 위에 있는 주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볼게요. Shift F8, Shift, Shift F8, Shift F8, Shift F8 그리고 나서 결과를 한번 찍어볼까요? 보면은 필수 파라미터 누락이라는 형태로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필수 파라미터 넣어줘야겠죠? 그럼 필수 파라미터는 이 주소 뒤에다가 앰퍼샌드 이어는 2020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파라미터가 요거 하나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있는 구분자는 이 앰퍼샌드가 됩니다. 자, 여기 이어를 이제 넣었으니까 한번 Shift F8로 쭉쭉쭉쭉쭉쭉 넘어가 보면은 이번에는 결과를 찍어볼까요? 결과 엔터 이러면 벌써 크롤링이 사실 끝났어요. 너무 쉽죠. 리절트가 나왔고 리절트의 ADMCD는 11. ADMCD가 뭘까? 응답 정보의 ADMCD는 설명이라고 원하는데 설명이 아니라 전 처음에 이게 뭔가 했는데 요 위에 보니까 ADMCD는 행정구역 코드예요. 행정구역 코드인데 이 홈페이지에서 오타를 낸 것 같아요. 심지어 가구 통계로 가도 ADMCD가 설명이라고 나와요. 여기도 오타가 똑같이 있어요. 혹시나 관계자분들이 보신다면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응답 정보의 ADM 네임은 서울특별시, 여기 행정구역명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population은 인구수, 그리고 AVG, average의 약자 같은데 검색 인구의 평균 나이. 자, 요거 다 가져왔어요. 이제 우리는 요거를 이 결과를 set json 그리고 fn의 get json 그래서 결과를 보내주면 JSON으로 넘어갔을 때 Shift F8을 해주면 JSON은 결과가 나올 거고 그리고 한번 디버그 프린트로 하나만 찍어볼까요? 디버그 프린트 JSON의 리절트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JSON에서 ID가 있고 리절트가 있는데 그 리절트 안에는 대괄호로 시작하기 때문에 배열이에요. 그래서 배열 안에 여러 개가 있겠죠? 리절트의 첫 번째 배열로 들어가서 첫 번째 배열은 요 중괄호부터 요 중괄호까지예요. 그 중에서 나는 ADMCD를 갖고 오고 싶어. 그래서 ADMCD라는 키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1 잘 나오죠. 그리고 나서 ADMCD가 아니라 ADM name도 찍어보고 population이라는 것도 복사해서 붙여놓고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11 서울특별시 913-4216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2020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 인구수가 913만 4,216명이래요. 1000만 명이 안 되네요. 자, 여기까지 받았고 이제 두 번째 배열, 세 번째 배열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받아서 엑셀에 뿌려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리절트가 배열이 몇 개나 있는지를 알아야 전체를 다 뿌릴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포문을 넣어줄 건데 포문을 넣기 전에 개수를 알기 위해서 디버그 프린트 제이슨의 리절트의 .count만 해주면 리절트라는 이 객체의 배열이 몇 개 있는지가 나옵니다. 17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for i는 1부터 리절트의 카운트만큼을 반복하겠다. 그리고 가운데 들여쓰기 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Alt F11 눌러서 다시 엑셀로 돌아간 뒤에 출력을 화면에 여기 16행부터 해줄 거예요. 그래서 출력행을 여기 위에다가 써줄까요? 행, 출력행이라고 할까요? 출력행은 처음에는 16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써주고 셀즈 출력행에 그리고 D열에다가 출력할 거니까 출력행의 D열의 밸류는
라는 키의 배열, i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아니라 이제 i번째가 될 거예요. 그래야 포문으로 i를 계속 반복하면서 가져올 거니까 adm cd를 가져와라. 이거 잠깐 정지하고, 그리고 요거 복사해서 디버그 프린트 대신 바꿔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주고 d, e, f, g 이렇게 출력을 해줄 거고요. 마지막은 인구수가 아니라 평균 나이니까 뭐 문서에 보면은 평균 나이는 avg, age라고 되어 있죠. avg, age를 가져온다. 한번 이렇게 해서 F8로 해볼까요? 토큰을 얻고 주소에 토큰을 실어서 결과를 얻고, 결과를 제이슨으로 바꿔주고 출력을 16부터 해주고, 제이슨 리절트의 카운트만큼 반복을 할 건데, 리절트에 i가 이번엔 1이니까 첫 번째에 adm cd를 출력행 16행의 D열에 가져와라. 16행 D열 여기죠. F8 가져왔고, 2열에는 adm name을 가져와라. F열에는 population을 가져와라. G열에는 avg, age를 가져와라. 잘 가져왔죠? 그리고 next, 다시 이번에는 i가 2가 되어서 다시 한번 4줄을 실행합니다. 근데 그냥 덮어 써버렸어요. 그 이유가 출력행이 아직까지 계속 16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출력행 플러스 1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실행을 해볼게요. 쭉 보이시나요? 11부터 17개라고 아까 카운트가 나왔는데 개수 17개 딱 나왔죠. 근데 서울시 인구수 평균 나이는 다 똑같아요. 왜 그런지 봤더니 이 뒤에 i가 얘는 1로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거를 다시 바꿔주고 실행. 그러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이 아니라 2019년을 해볼게요. 뒤에 2020년 대신에 2019로 바꾸고 실행. 뭔가 값이 바뀌었죠. 이게 2019년의 인구수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에는 매번 VBA 코드로 들어와서 여기에 코드에서 날짜를 이렇게 바꿔줘야 하는가라고 하면 사실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어를 우리는 코드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엑셀에서 입력을 하고 그 엑셀에서 입력한 걸 여기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2010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옆에는 이 기준 연도에 해당하는 실제 코드에 들어갈 이어라는 걸 붙여두고 그 옆에는 이렇게 요 뒤에 있는 요 ampersand 이어는 2019처럼 함수로 미리 만약에 이 27이 if 27의 값이 비어있지 않으면 ampersand 붙이고 그리고 F7에 있는 요 이어라는 문자와 는 그리고 값 2010을 만들어서 이렇게 뒤에 붙일 값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고 이것도 밑에다가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젠더도 지금은 비어 있는 건데 여기에 1을 입력하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뒤에 토큰까지 만들어져 있는 것까지는 고정이고 이 뒤에 붙을 파라미터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쓸 게 아니라 range G7의 value 이렇게만 해주면 2010이라고 해둔 상태에서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주소까지 가져왔으니까 이 주소를 여기에 물음표 주소로 찍어보면 뒤에 이렇게 ampersand 이어는 2010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만약 2020이라고 하고 주소를 Shift F8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주소를 다시 한번 찍어보면 뒤에 주소가 2020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별은 여기에 문서를 보면은 성별, 젠더는 0이 전체고 그 디폴트가 0이라서 입력 안 해도 돼요. 전체로 할 때는 1을 입력하면 남자, 2를 입력하면 여자래요. 그래서 여기에 1을 입력하거나 2를 입력하면 젠더는 1, 2, 젠더는 1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완성이 되고 여기 뒤에다가 또 붙이려면은 이렇게 해서 또 G7 대신에 G8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G7, 8, 9, 10, 11, 12, 13 이렇게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쭉 붙이면 또 이것도 좀 보기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요거 밑에다가 for i는 여기 7행부터 13행까지 있죠.
7부터 13행까지 반복을 할 건데, 만약 셀즈 i행의 2열의 밸류가, 2열은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입력값이에요. 만약에 2열의 밸류가 비어있지 않으면 주소는 주소에다가 붙여줄 건데, 뭘 붙여줄 거냐면 셀 i행의 요 뒤에 완성된 g열을 값을 붙여주겠다 라고 요것만 추가해주면 알아서 F8, Shift F8을 누르다 보면 여기에서 2열의 값 i행이 처음에 7이니까 요 기준 연도가 비어있지 않으면 주소에다가, 지금 현재 주소는 찍어서 보면 이렇게 토큰까지만 있고 2열가 없는데 요 G열에 있는 이 값을 붙여 넣었기 때문에 다시 엔터를 쳐보면 이번에는 2열가 붙었어요. 그리고 다시 넥스트로 이번엔 8번째 행의 성별이 1이니까 비어있지 않죠. 그러면 주소가 또 붙여져서 다시 주소를 찍어보면 이렇게 젠더가 또 붙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어있으니까 알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만 하면 요 밑에 파라미터 들어갈 것들이 많아지더라도 요 7과 13 요런 숫자들만 조정을 해주면 얼마든지 코드를 크게 추가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주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이제 검색을 할 때 요거를 인증 말고 검색이라고 바꿔주고 실행을 눌러보면 잘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것도 2019라고 하고 이 검색 버튼에다가 연결하려면 우클릭해서 매크로 지정에 검색을 눌러주고 검색 버튼 누르면 짠! 성별을 2로 바꾸고 검색을 누르면 짠! 이제 남자 여자만 검색을 하고 지우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전체가 나옵니다. 요 1, 2 이런 것도 나중에는 브이로그 같은 걸로 같이 연결을 해두면 실제로 여기서는 남자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남자인 경우에는 1, 여자는 2로 바꿔서 이 젠더 뒤에 1, 2가 들어가게만 해주면 좀 더 직관적으로 검색 조건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인구 통계 조건 검색이 벌써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가구 통계의 API를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코드를 하나 더 복사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의 검색은 이제 이름을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첫 번째 거는 인구 통계 조건 검색이었으니까 요걸 검색을 바꿔줄게요. 인구 통계 조건 검색, 그리고 여기에 버튼도 다시 한번 이름을 지정해 줘야 돼요. 검색은 이제 없으니까 요 밑에 있는 거니까 인구 통계 조건 검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가구 통계로 이제 넘어가서 가구 통계라고 이것도 한번 바꿔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도 가구 통계로 바꿔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만 바꾸면은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구 통계에 이 요청 주소를 복사해서 이 가구 통계의 아래에 있는 주소, 위에 거는 인증 주소니까 건들면 안 되고 아래에 있는 이 주소를 제이슨까지 바꿔줍니다. 여기에서 바뀌는 건 요거 하나예요. 스태츠까지는 똑같고 서치 파퓰레이션이냐 하우스홀드냐 요것만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구 통계 시트는 이 요청 정보가 7부터 11행까지 5개이기 때문에 7부터 11까지로 바꿔주고 별로 바꿀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개발지원센터에 요청 정보는 이미 다 들어가 있고 응답 정보가 조금 아까랑 다르니까 이것만 맞춰볼까요? 응답 정보는 ADM CD, ADM name까지 똑같고 하우스홀드의 카운트, CNT가 이제 카운트의 약자로 쓰이는데 그리고 패밀리 멤버 카운트, 에버리지 패밀리 멤버 카운트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와줍니다. 그리고 엑셀에서 행정 D부터 D, E, F, G, H, D, E, F, G, H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출력하는 행도 15행부터니까 이 출력행도 15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뭐 몇 가지 바꾸지도 않았는데 벌써 끝났네요. 가구 통계는 이 주소로 갖고 검색 조건을 설정한 것이 이 주소 뒤에 알아서 붙었고
이 키만 가지고 오는 것만 위에서 조금 다르게 키만 바꿔주니까 이렇게 잘 가지고 와줬네요. 기준 연도 바꿔볼까요? 2019. 행정구역 코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여기 밑에 있는 거 아무거나 31 한번 해볼까요? 여기 경기도 가지고 왔는데 밑에가 지금 다 그대로 남아있네요. 검색을 할 때 한번 지워주고 다시 보여줘야 되는 게 사실 기본인데 지우는 여기에 명령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워주는 걸 한번 해볼게요. 레인지 A15부터 뭐 Z 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잡고 점 클리어 컨텐츠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검색하면 이렇게 지우고 가져오고 30일 말고 30일 10일 하면은 딱 서울시 것만 가져오네요. 그럼 저는 그냥 다 가져오고 싶으니까 아무것도 안 쓰고 검색하면 이렇게 가져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다른 어떤 메뉴를 크롤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뭐 산업 분류를 하겠다. 똑같이 이 요청 주소만 바꿔주면 되고 요청 바디만 이 뒤에 주소 뒤에다가 실어주면 되고 그걸 보내면 응답 정보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받은 응답 정보를 제이슨으로 변환해서 제이슨에 리절트가 나오니까 그 리절트의 클래스 코드라고 가져와라 그러면은 가져와지고 클래스 nm 네임을 가져와라 하면은 산업 분류 명칭을 가지고 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메뉴들을 사용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쉽게 가능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FM 모듈과 제이슨 컨버터를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예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조금 복잡해요. 여기에 크롤링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주소 토큰도 뭐 얻는 것부터도 어렵겠지만 주소를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주소를 얻었어도 주소가 뭐라고 되어 있으면 이걸 크롤링을 하려면 원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WinHTTP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WinHTTP를 오픈할 건데 먼저 get 방식으로 오픈을 할 거고 URL 주소를 넣고 어싱크를 false로 해서 뭐 기다리겠다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헤더 리퀘스트 헤더가 뭔지 필요하면은 WinHTTP에 set 리퀘스트 헤더를 넣고 그리고 타임아웃 이건 안 정해줘도 되지만 send를 통해서 보내주고 그 보낸 WinHTTP의 리스폰스 텍스트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걸 또 제이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제이슨의 parse JSON이라는 명령어에서 지금 보면 되게 복잡하죠. 저도 사실 이거 자세히 잘 모르는데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데이터를 주면 알아서 제이슨이라는 구조로 바꿔주는구나. 그리고 크롤링도 이런 거 사실 나중에 되면 알긴 하겠지만 지금은 전혀 몰라도 여기에 주소를 리퀘스트로 보내면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만 알면 이 FM 모듈의 리퀘스트를 통해서 크롤링을 누구나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초를 하나씩 다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다 보면 기초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기초부터 공부하라고 하면은 도대체 이 기초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기초를 배워서 어디에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초만을 공부하기보다는 오늘의 그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통계청 API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통계청 API를 사용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경험해봐야 이 통계청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고 이런 기초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아서 그 기초를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크롤링 강의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